한 남자의 집착이 배 한 척이랑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파멸로 이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미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모비딕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심장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두자. 문학 역사상 아마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아닐까요?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전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우리를 거친 바다, 깊은 철학, 그리고 한 남자의 미친 집착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초대장 같은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모비딕은 바로 우리의 화자 이스마엘에게서 시작됩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왜 안전한 땅을 버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바다로 나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한번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스마엘의 마음 상태를 소설에서는 축축하고 음산한 11월 같았다고 표현해요. 뭔가 기분 꿀꿀하고 다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고래잡이 배를 타는 건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일종의 처방전이었던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내 운명이다 하면서 거대한 계획에 몸을 던진 겁니다. 자, 근데 이스마엘이 뛰어든 세상이 마냥 낭만적인 모험으로 가득 찬 곳은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거기는 기름 냄새, 피 냄새, 그리고 돈 냄새가 뒤섞인 19세기 최대 산업 중 하나였던 포경업의 아주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낸터켓이라는 섬은요,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여긴 뭐 바다의 완장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돈을 버는 말 그대로 포경이 그들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해요. 그럼 배가 그냥 배가 아니겠죠. 식량, 밧줄, 여분의 돛, 그리고 잡은 고래 기름을 담을 통까지. 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피코드호는 그냥 배가 아니라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행성, 하나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배에는 누가 탔을까요? 전 세계에서 온 뭐랄까 변절자, 추방자, 심지어 식인종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끈끈한 동료애가 있었냐? 전혀요. 각자 그냥 자기만의 섬처럼 고립된 존재들이었어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람의 강력한 광기에 아주 쉽게 휩쓸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립된 영혼들이 떠다니는 바다 위에 유령처럼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배의 심장이자 동시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 바로 선장 에이헤브입니다. 이 에이헤브라는 인물 정말 미스테리예요. 처음에는 갑판에 얼굴도 안 비춥니다. 그런데도 이미 배는 그의 것이었어요. 선원들은 선장 얼굴은 못 봤지만 밤마다 갑판 위를 쿵 쿵 하고 울리는 그의 고래뼈 우족 소리만으로도 그 엄청난 존재감에 그냥 압도당해버리죠. 공포 그 자체였어요. 에이헤브라는 사람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편집광, 즉 모노매니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딱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에이헤브에게 그 집착의 대상은 바로 그 저주받은 흰 고래, 모비딕이었습니다. 이제 피코드호의 목표는 고래 기름을 모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에이헤브에게 이 항해는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었죠. 그의 분노는 그냥 널 잡고 말겠어 하는 복수심을 넘어서 온 우주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이헤브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선원들의 돈 벌고 싶다는 그 단순한 욕망을 자기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다 그냥 녹여버립니다. 엄청난 연설과 기이한 의식을 통해서 돈벌이 항해를 자기만의 광기 어린 사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선원들은 거기에 저항도 못하고 마치 쇠붙이처럼 그의 의지에 용접되어 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보죠. 사냥꾼 에이헤브가 아니라 그가 쫓는 사냥감, 전설의 흰 고래, 모비딕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고래는 뭐죠? 인간에게 기름, 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그냥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모비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녀석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존재, 거의 악마의 화신, 죽지도 않는 유령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흰색일까요? 보통 흰색하면 순수함, 깨끗함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색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모비딕의 흰색, 그건 정말 무서운 역설이에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극단적인 모호함이 에이헤브가 자신의 모든 광기를 쏟아부을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준 겁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철학적인 방황은 끝났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그 집착이 단 3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으로 압축돼서 마침내 폭발합니다. 드디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거죠. 당시의 고래 사냥은요, 이건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돛대 꼭대기에서 고래다 하는 외침이 터지면 그 순간 작은 보트들이 성남 파도 속으로 건너집니다. 노 젓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괴물을 향해서 진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작살자기는 신처럼 거대한 존재와 1대1로 마주하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거죠.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파도 소리, 비명 소리,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엉킨 완전 아수라장 속에서 인간의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초적인 절규만 남는 거죠. 이 외침이야말로 그 순간의 혼돈과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 싸움은요, 단순히 인간 대 동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보잘것없는 인간 에이헤브가 자기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저 거대한 자연, 아니 우주 그 자체의 얼굴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궁극적인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 광기 어린 추격이 끝나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든 걸 삼켜버린 뒤에 바다 위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파괴된 결말, 이게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뭘까요? 한 사람의 그 무서운 집착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배 한 척과 그 안에 모든 선원들의 목숨까지 전부 앗아가 버렸습니다. 피코도우는 그들의 희망, 욕망, 광기 모든 것을 싣고 저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냥 텅 빈 바다만 남았습니다. 인간들이 벌인 이 모든 드라마는 바다의 물거품처럼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 대륙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이 바다를 헤엄쳐온 고래, 즉 자연은 영원하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진실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모비딕은 그냥 한 남자의 복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저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그 답은 글쎄요. 아마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위를 떠다니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